자, 세 번째 단어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을 했지만 그때는 1차식과 1차식 둘 다 1차식인 거 x, y에 대해서 문자 두 개고 차수는 둘 다 1차였죠. 제곱이 없었습니다. 문자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여기 이제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이걸 다루게 되고, 또는 둘 다 2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2차식과 2차식 2차식 두 개의 연립,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차수가 높으면 어려워지니까 얘가 더 어렵겠죠, 얘보다는. 근데 이제 교과과정 바뀌면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에서 좀 어려운 거는 다 빠지고 어느 하나가 이제 인수분해 되는 형태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게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순서에 따라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그리고 2차식 두 개의 연립,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이름도 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1차식 이퀄 0, 2차식 이퀄 0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차수가 낮은 거를 무조건 차수가 높은 거에 대입합니다. 즉 간단한 식이 있고 복잡한 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간단한 식부터 건드려야 되겠죠. 간단한 식을 변형해서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식에다 복잡한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차식이 어떻게 변하냐? 문자의 종류가 하나로 줄면서 차수는 여전히 2차가 유지가 돼요.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수 있단 말이죠. 문자가 하나짜리는. 그건 중3 때 한 거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문자의 해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다시 뭐 1차식에 대입하나 2차식에 대입하나 뭐 상관없는데 1차식에 당연히 대입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죠. 자,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다. 1차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해 정리하고, 즉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한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걸 대입해서 한 문자로 통일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문자를 구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첫 번째 식에다가 다시 역으로 대입해서 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필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인데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이미 한 문자가 다른 문자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건 1차식. 이건 두 번째 2차식. 이건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y가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죠. 그럼 니은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니은 식이 x는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풀면 됩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전개가 될 테니까 얘랑 합쳐서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요거까지 넘겨서 아예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3 하다가 1 더하니까. 그럼 요 방정식 풀 때는 양변을 2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죠. x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2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y는 뭡니까? x에다 1 더한 게 y죠. 그래서 요때는 y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고 요때는 y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x가 이거고 y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쌍이고 이렇게 쌍. 그래서 보통 이제 순서쌍으로 답을 적는 것이 좋죠. 그래서 x, y는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2, 3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y를 x로 표현해 볼까요? y 1로 넘기고 2를 1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걸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곱하기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들어가고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자,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플러스 x제곱 빼기 2x. 그리고 요거는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앞에 부호 플러스 4x. 이 부호에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x제곱 x제곱은 똑같이 지워지죠. 그래서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어떻게 돼요? 두 개 2x 그리고 마이너스 4까지 되는군요. 그럼 역시 또 양변 2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와요. 이때 y는 얼마냐? y는 x에서 2를 뺀 거니까 자 순서상으로 한 번에 적을까요? x, y 답을 적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또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1차와 2차 방정식의 연립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뭐 쉬운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두 쌍으로 나옵니다. 요 이유는 이제 뒤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2차식과 1차식 사실 포물선과 직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뭐 이게 포물선이 아니라 이제 원이나 타원 다른 2차 곡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선하고 만나는 거는 교점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접하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실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만나지 않으면. 하지만 나온다 그러면 보통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1차와 2차의 연립은 답이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 자,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는 방금 연립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을 어떻게 하는가 1차식, 2차식에 대입한다. 이 요령을 한번 예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한 다음 페이지가 되겠죠. 다음 쪽에 보면 특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x 플러스 y와 xy로 표현된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x 플러스 y는 xy에 대해서 1차식이고 xy는 어떻게 보면 2차식이죠. 제곱은 없지만 두 개 1차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방금 했던 요령 1차식을 변형해서 2차식에 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합과 곱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식의 모든 변수가 합과 곱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풀면 편리하다. 어떻게? 여기 핵심이에요. 뭐냐면 합을 u로, 곱을 v. 뭐 꼭 u, v 아니라 다른 문자로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과 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치환. 그러면 u와 v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u, v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 요 말이 핵심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이죠. x, y가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니까 바로 합과 곱을 알면 우리가 두 수, 즉 x, y 두 수의 합과 곱을 알면 두 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 y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어떤 새로운 문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나 세우는데 거기서 1차항의 계수를 마이너스 u로 상수항을 v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근의 합이 요거분의 마이너스 이거고 두 근의 곱이 1분의 요거가 되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y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말하자면 xy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어느 한 문자로 해서 따로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 구하고 그게 아니라 두 근을 그냥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필수 예제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려고 그랬는데 1번을 보니까 x 플러스 y가 4고 xy의 곱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요거 1차식, 2차식이니까 사실은 y는 4 빼기 x 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x, y가 지금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5니까 얘는
어떤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자, 합이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하고 곱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갖다 쓰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y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y다. x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맞바로 가지고 t-5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 x고 누가 y냐 둘 중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x하고 y는 그 위치를 서로 바꿔도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이제 대칭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순서상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5하고 마이너스 1, 그죠? 아니면은 그 마이너스 1하고 5, 그러니까 x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이죠.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x 4 빼기 x 콜 5 요 방정식을 풀어도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나요? 이거 마이너스 빼먹었군요. 쏘리. 그러니까 1로 다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빼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아까 우리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웠다고 했는데 걔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x가 사실 두 개가 나오는 게 5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거가 아니라 맞바로 2차 방정식을 세운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뭐 별로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번을 보면 이런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 플러스 y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곱뿐만 아니라 제곱의 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x 플러스 y를 말하자면 u라고 취한하고 앞에서 이제 한 대로 해봅시다. 얘를 v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식은 뭐예요? 첫 번째 식은 u가 2다 이런 얘기고, 이 두 번째 식은 말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게 자 곱셈 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죠. 근데 여긴 지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 마이너스 xy까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결국 요 식은 뭐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u제곱 마이너스 3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49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u가 2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맞바로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4-3v가 49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v는 이게 넘어가서 45가 되겠죠? 45. 그래서 v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v가 이게 마이너스 15. 그러면 우리가 u하고 v를 알았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이제 u죠.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이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y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이 t값으로 나옵니다. 그 t값이 바로 x하고 y예요. 그러니까 xy가 어떻게 됩니까? 5하고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그게 두 개가 뒤바뀐 마이너스 3, 5거나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제도 아까처럼 이거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x에 관한 식을 만들어 갖고 x 먼저 구하고 그럼 이제 x가 5하고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걸 거꾸로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y 구하고 뭐 그래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 1차와 2차로 다르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합곱으로 하면요. 이게 이제 2차로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둘 다 2차인 경우에도 이게 좀 적용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를 한 것이니까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유제 좀 연습을 해 보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왔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것은 특강의 내용으로서 합과 곱이 주어진 경우에 이걸 치환해서 풀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 보면 그 밑에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그래프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 2차식은 포물선이나 원 같은 이런 곡선이 됩니다. 걔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은 혹시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연립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들의 교점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입니다. 한번 다루어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요거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